안녕하세요. DC백터보 18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엔진 성능을 올바르게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비비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엔진을 골병들이는 원인을 해소시키는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동차는 제조 분야, 정비 분야, 관리 분야, 사용 분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조 분야는 자동차 메이커에서 생산해내는 그 품질,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메이커에서 자동차를 잘 만든다, 더 이상의 기술이 없다 하면 너무나 안이한 생각입니다. 스카니아, 볼보, 이베코, 만, 벤처, 현대, 대우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러면 자동차 메이커마다 기술력 차이가 나고 연비 차이가 납니다. 엔진 내구성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의 차량이 좋다 안 좋다, 자동차 메이커 기술력이 차이가 있다 없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산 차량보다 수입 차량이 좋다 하면 기술력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동차 메이커에서 적용된 기술, 그 기술보다 좋은 기술이 있다, 이 정도는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차주분들이 자기 차량을 관리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름만 엮고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비비 폭탄을 한 번씩 맞게 되는데, 자, 사진에 보시면 인터쿨러 내부에 고여있는 엔진 오일, 이 부분을 한 번씩 빼줘야 됩니다. 이 오일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동차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터보에서 오일이 누유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터보에서 오일이 누유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인터쿨러 내부에 오일이 고이게 됩니다. 왜 고일까?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단순합니다. 블로바이 가스 필터가 적용된 엔진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블로바이 가스 필터가 없는 차량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블로바이 가스 발생량이 많은데 필터에서 그 엔진 오일을 필터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엔진 흡입구로 블로바이 가스가 넘어와서 블로바이 가스 속에 포함된 유전기가 인터쿨러 내부에서 온도 차이로 인해서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거예요. 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양이 제법 많죠. 그럼 열교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엔진 성능이 떨어집니다. 인터쿨러 내부에 고여있는 엔진 오일을 빼면 순수하게 검은 오일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도 나옵니다. 그럼 이 회색은 왜 생길까 궁금해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회색은 오일하고 물하고 섞여서 혼합이 되면 이렇게 회색으로 바뀝니다. 순수한 엔진 오일, 깨끗한 엔진 오일과 물을 섞어서 이렇게 섞어 놓으면 흰색, 우유빛깔 색깔이 납니다. 그런데 오염된 엔진 오일과 물이 섞여서 디범벅이 되면 회색같이 됩니다. 조금 마르면 찐득이같이 되죠. 이런 것이 인터쿨러 내부에 있다 그러면 열교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흡입 공기 온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기 중에 포함된 산소량이 줄어듭니다. 그럼 연소율이 떨어진다예요. 그래서 인터쿨러 내부에 고여있는 엔진 오일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왼쪽 사진을 보시면 볼밸브를 달아놨어요. 자, 기존의 볼트를 빼버리고 이렇게 볼밸브를 달아놓으면 별다른 공구 없이 가끔씩 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빼는 것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품들 얼마 하지 않습니다. 인터쿨러 양단 두 구멍에 해봐야 5,000원 내지 10,000원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럼 스스로 사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한 20년 전에 화물차 차주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1:1 개인적으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공론화되지 않았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이렇게 차주분들한테 도움되는 내용은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자, 왼쪽 사진 밑에 오일 교환 주기를 단축시켜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엔진 오일 값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오일 교환 주기를 늘려서 잡습니다. 그러면 엔진 오일을 오래 사용하면 엔진 오일 성능이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엔진 오일이 오염되면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 링에 오염 물질이 응착돼서 압축이 세게 됩니다. 압축이 세게 되면 블로바이 가스 발생량이 늘어납니다. 그럼 유전기가 늘어나겠죠? 그럼 인터쿨러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유전기 속에 포함된 엔진 오일이 엔진 흡입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연소율이 또 떨어져요. CCV 필터가 있는 차량도 CCV 필터를 제때 교환해주지 않으면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들어간다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엔진 성능이 또 떨어져요. 그래서 오일 교환 주기를 단축시키는데 어떻게 시킬 거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6만 킬로, 또 과한 회사에서는 10만 킬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제시한 오일 교환 주기에
교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거보다 절반 운행했을 때 엔진 오일만 전체적으로 갈아주면 비용도 그렇게 크게 들지 않습니다. 엔진 오일만 쭉 빼고 엔진 오일만 보충하고 그런 방식으로 권장 오일 교환 주기 절반 시점에서 오일을 한번 다 빼고 그 다음에 권장 오일 교환 주기에 엔진 오일 갈면서 오일 필터, 그 다음에 블로바이 가스 필터 교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덤퍼 트럭 같은 경우는 현장이 먼지가 많습니다. 에어클리너 금방금방 막히고요. 또 에어클리너를 뽑아보면 먼지 구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주일 정도 타시면 에어 필터를 꺼내서 에어로 한 번씩 풀어야 됩니다. 털고 불고. 그렇게 해서 엔진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에어클리너 필터가 오염이 많이 돼서 공기 통과량이 적게 되면 중량 적재를 하고 긴 오르막길을 타거나 또 시내 주행에서 가속 페달을 푹푹 밟을 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연소율이 떨어집니다. 그럼 면이 또 많이 생겨요.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면이 많이 나오면 디페퍼가 막히죠. 빨리빨리 찬다 이거예요. 그러면 배기저항이 증가합니다. 배기저항이 증가하면 결국 블로바이 가스 발생량이 많아지고 블로바이 가스 속에 포함된 유전기가 다시 인터쿨러에 고이게 되고 그 고여있는 것 중에 일부가 또 연소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EGR 밸브를 통해서 연소실로 카본 슬리즈가 들어갑니다. 불완전 연소를 계속 유발시키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블로바이 가스가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 링 사이로만 누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배기 밸브 쪽으로도 누기가 됩니다. 배기 밸브로 누기되는 건 뭐냐면 배압이 높을 때 그때 배기 밸브로 배기가스가 나갑니다. 그럼 유전기가 더 많이 나오죠. 실질적으로 주행 조건에서 블로바이 가스가 더 많이 나옵니다. 공회전 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중량 적재를 하고 오르막길 주행을 할 때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 블로바이 가스 발생량을 극적으로 또 높이는 게 무엇이냐? 배기 브레이크입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배기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면 배기구를 막아버려요. 그러면 차축이 엔진을 돌리게 됩니다. 공기가 들어와서 공기가 배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연소실 안에 있는 카본 슬러지 응착 부분과 배기관 안에 응착된 것과 또 EGR 속에 응착된 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딘가는 탈출구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배기가스들은 카본 슬러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 카본 슬러지는 배기 밸브 가이드 그 오링 틈새로 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유전기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자, 디페퍼가 빨리 막히면 블로바이 가스 발생량이 늘어나고 엔진 성능을 저하시키고 배기 브레이크를 많이 쓰면 엔진 성능을 저하시키고 블로바이 가스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 이거예요. 와류기를 장착한다 하면 배기구에 와류기 한번 꽂아보세요. 디페퍼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배기저항을 증가시키면 엔진 상태가 나빠진다 이거예요. 차를 많이 열어보시면 됩니다. 배기관을 열어보시면 와류기 장착했다 배기관 안에 한번 열어보세요. 디페퍼 앞에 한번 열어보시라고. 열어보시면 답을 알아요. 그리고 헛기 쪽에 와류기를 꼽아놨다 하면 평길, 가벼운 적재 상태에서 평지길을 운행하거나 내리막길을 운행하면 좋은 듯 합니다. 그런데요, 화물차는 중량짐을 적재하고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구간, 악셀에다 푹 밟았다가 뗐다가 이런 구간도 많을 거고 또 중량 적재에서 긴 오르막길을 운행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 구간이 짧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듯 하지만 그때 카본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어떻습니까? 디페퍼 골병 들어요. 그러다 보면 자, 디페퍼가 막혔을 때 가속 페달을 쫙 세게 밟는다. 중량짐을 싣고 쫙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디페퍼가 깨져버려요. 얼마입니까? 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골병이 드는 거예요. 자,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 인터쿨러 오일 제거 밸브를 뭐 돈 많은 도 안 하니까 직접 자가다이 해가지고 부착을 하시라. 오일 교환 주기는 자동차 메이커에서 권장하는 주행거리의 절반 시점에 오일만 교환해 주시라.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 권장하는 오일 교환 주기에 블로바이 가스 필터도 함께 교체하시라. 그리고 운행하시면서 배기 브레이크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라. 안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지만 차간 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배기 브레이크를 가급적이면 적게 쓸 수 있는 운전 방법으로 바꾸시라. 그리고 디페프에 배기저항이 증가되지 않도록 와류기를 장착하면 안 된다. 또 카본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흡입 공기를 가압을 시켜라. 그래서 연소 효율을 높여라. 그리고 디페프 내부를 가압시켜서 또 연소 효율을 높여라. 디페프 내부를 가압시키게 되면 카본이 빨리 타버립니다. 포집되는 카본 슬러지 그 부분도 일정 부분 태워버리기 때문에 깨끗한 디페프로 유지관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디페프 때문에 애먹는 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운전 습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엔진에 고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시내 주행을 하면 낮은 RPM을 많이 쓰고 가다 쓰다를 하다 보면 터보차저가 정상적인 가압 성능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는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엔진은 매연 발생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매연이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DPF에 차겠죠. 그럼 DPF에 차면 태워줘야 되는데 배기관 온도가 높은 온도로 유지되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높은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운전 습관까지도 고치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연손실하고 DPF 가압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T1100 터보를 장착하면 그냥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면 연손실하고 DPF 연소 효율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운전자가 조금 현명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DPF를 보호하는 운전 방법을 배워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시내 주행을 하시면 더 많이 배워야 되겠죠.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엔진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고장을 줄이고 정비비 줄이고 엔진 성능을 더 높게 더 좋게 만들어서 폐차시까지 꾸준하게 잘 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